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약박사 나한식 원장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피부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두드러기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드러기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 한 번도 없었던 증상이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정보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드러기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섭취한 음식이나 환경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하지만, 혹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그런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인하여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물로 인하여 나타나는 약물 발진으로 진단하고, 이렇게 나타난 증상은 약물을 중단하면 두드러기 증상도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 증상이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약물 복용과 무관하게 갑자기 발생한 두드러기 증상에 대해서 주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 두드러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시면 뭘 드셨나요?를 먼저 질문받게 되고,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때부터 머리에 입력되게 됩니다. 혹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소에 항상 섭취하였던 음식을 먹었는데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그러면서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히스타민을 유발하는 음식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음식을 오랜 동안 섭취하여도 문제가 없었는데 두드러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 음식 때문에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자가 진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위장이 약해진 경우에 음식을 섭취하면 간혹 소화가 안 될 때가 많은 것처럼,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피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약간의 자극에도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 어느 경우는 어느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두드러기 증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증상은 엠보싱처럼 오돌토돌한 발진, 팽진, 그 밖에 피부에 돌출되지 않은 붉은 발진, 또 좁쌀처럼 오돌도돌한 증상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가려운 증상이 수반되지만,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피부 표면에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드러기 증상은 오돌도돌한 발진이 나타나면서 가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혀 증상이 없는데 간혹 가려워서 긁었더니 오돌도돌한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기나 벌레에 물려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여 오돌도돌한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드러기인지 또 모기나 벌레에 물려서 나타난 증상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드러기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다시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다시 나타난 증상입니다. 모기나 벌레에 물려서 나타난 증상은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드러기 증상은 처음에는 주로 저녁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면 섭취한 음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갑자기 발생한 증상이 심해지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심하지 않으면 응급실에 가지 않고 다음 날에 피부과에 가셔서 치료해도 되지만, 혹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편해지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되는 증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바로 가셔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평일에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은 피부과에 가셔서 치료를 하면 되지만 주말인 경우에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구입하여 복용하시면 응급조치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드러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집에서 어떤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은 첫날은 약간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다음날부터는 약간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수건으로 온찜질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드러기 증상 부위에 손으로 만져보면 일반적으로 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첫날 이외에 다음날부터는 두드러기 증상 부위에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은 찜질팩 그런 어떤 열을 자극주는 그런 제품 등을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뜨겁거나 따뜻한 물수건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증상 부위에 열감이 있는데 온찜질을 권유하면 증상 부위에 열감이 더 많아져서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팽진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면 뜨겁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느낌은 땅구멍이 열리면서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이 배출되고 열이 배출되면 증상 부위에서는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드러기 증상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을 때 일종의 피부 표면에 열꽃처럼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냉찜질로 열을 내려주는 방법보다는 온찜질로 땅구멍을 열어서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이 정상적으로 소통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드러기 증상 부위에 많은 분들이 차가운 냉찜질을 하거나 차가운 바람을 쐬어서 일시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적용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차가운 걸 대주면 땅구멍을 막아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증상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몸에 열이 있을 때 양방에서는 이열치안, 열은 차가운 것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론을 말씀하시지만 한약적인 이론은 열은 이열치열, 즉 열은 열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로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은 증상 부위나 몸의 열을 가중시켜서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해야만 열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면 집에 있는 연고를 발라도 되는지 또 가려운 부위를 긁어도 되는지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두드러기 증상은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가려운 부위는 강한 자극으로는 절대 긁지 마시고 가볍게 터치하는, 가볍게 긁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러지 약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집에 있다면 복용하셔도 됩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발생한 두드러기 증상이 처음부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가볍게 나타났다가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두드러기 증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드러기 증상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두드러기 증상이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인지 그러면 어떤 원인에 발생한 증상인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